자, 여러 말씀 한번 들어봤는데, 자, 앞에 내용 이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동수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상담을 시작해서 네네. 입학을 해서 여기까지 정착하는 데까지 네.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네. 뭐 내용이 조금 길 수도 있지만 네네네. 좀 끊어서 설명하면 일단 가장 먼저는 저희랑 상담을 할 때는 네. 유학의 목적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통해서 내가 호주에 정착을 할 거냐. 정착한다는 건 영주권에 관련된 부분이겠죠. 정착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졸업하고 일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정도인지. 네. 아니면 공부만 하고 바로 돌아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이나 학교에 대한 추천이 좀 많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나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는 학생이 뭐 20대 사이라면 뭐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30대 또 가족이 있거나 없거나 하는 경우에 있다면은 옵션이 많아지죠. 옵션이 네 많아지죠. 설명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음에 나누는 거. 그래서 유학의 목적이 뭐냐를 정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유학의 목적이 뭔지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은 이제 지역 설정과 학교 탐색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학과를 딱 결정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요리를 공부할 겁니다. 저는 간호를 할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네네. 이미 결정을 해갖고 와요. 네네. 그러면 사실은 상담이 조금 편안하죠. 편해질 수 있어요. 네, 오히려. 왜냐하면 지역을 그러면 그 나이나 영주권의 네. 여부에 따라서 지금 영주권을 조금 잘 주고 있는 네네. 그런 주로 네. 좀 선택을 네, 하고 네, 네, 네. 거기에 중요한 대학들을 선정하면 네, 네, 네. 좀 쉬운데 네. 만약에 내가 막연하게 영주권을 원하는데 학과를 고민하고 있어. 그럼 또 학과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는 좀 더 딥한 그런 상담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유학의 목적과 그 다음에는 지역 및 학과, 선택하고, 학교 선정. 네.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가장 오랜 시간 걸립니다. 네네. 학생도 또 생각을 또 본인이 생각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 만약에 이제 그게 결정이 되면요. 예를 들면 요리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학교, 두 학교 정도 바로 지원 작업에 들어가고요. 대학인데 예를 들면 내가 뭐 간호를 하겠다 네. 이런 경우는 내가 자격 조건을 준비해도 혹시 어드미션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 3가지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지원 업무는 또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또 전문 수석팀에서 해주십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각 그 분야별로 각 그 시퀀스별로의 전문가가 다 정해져 있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과 어떻게 보면 현지 서포트가 제 네네. 주된 업무라고 네네. 한다면은 수속과 비자 업무는 또 저희 전문가 수석팀이 따로 계시고요. 사실 뭐 저희 수석팀이 저희 자랑이죠. 저야 뭐 이렇게 학생들 말을 많이 하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저희 네. 호주 인맥의 자랑은 이 네. 비자 수속팀에 있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다 세심하게 하시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래서 뭐 잘 말씀이 돌아가는 나와서 거죠. 저희가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저희 수속을 담당하고 계시는 네. 저희 계신데 네네. 전혀 이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호주 인맥 외부 마케팅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는 네네네네. 분인데 이 분이 사실 호주에서 유학도 하시고 호주 유학 관련된 어떤 이런 상담 유학원 운영에 있어서는 거의 1세대에 해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 많은 분들과 이미 친분이 다 있으셔서 네네네. 이분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될 때 네. 학교에서 뭐 우리가 아는 그 스티브다 진행을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각 학교랑 뭐 정부기관 이런 데랑 관계가 꽤 그렇죠. 있으신 이미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 네. 관계 릴레이션십이 있기 네.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굉장히 또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럼 경험이 뭐, 많으시죠. 네, 뭐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이미 뭐 다 아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수속을 정확하게 잘 진행을 해주시고 또 저희는 또 변호사님을 통해서 네. 비자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호주의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네. 내용을 준해서 네네. 저희 모든 서류와 내용들을 접수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 수석팀이 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거절률이 없다. 거의 낮죠. 네. 다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시간으로 수속이 진행됐다. 뭐 수속이 네네. 보통 학교를 등록하고 비자가 나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본인이 이제 호주를 이동하기 얼마 전 정도에 나오고 수속이 된 이후에는 이제 어떤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지 유학 네네.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리학교나 이런 경우에는 한
1주에서 2주 정도 걸립니다. 담당자가 어떤 업무 로드가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1주에서 2주 정도 사이에 오퍼라고 하는 합격증이 나오고요. 상당히 빨리 나오네요. 네네. 네. 어학연수는 한 주면 나와요. 네, 어학연수는 뭐 특별히 평가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한 주면 나오고, 대신에 대학은 한 달 정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달 정도에, 왜냐면 학생의 그 뭐 아카데믹한 그런 수준까지 다 평가를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하려는지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대학은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비를 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비자 수속에 들어갑니다. 네. 비자를 저희가 진행하는 기간은 한 1주 정도 걸려요. 학생들마다 좀 다르지만 좀 사연이 많고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네. 준비한 서류를 다 준비하는 네. 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비자 어플라이를 하면은 최근에 비자는 한 달 안에 다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또 저희가 알 수는 없고, 네. 왜냐하면 이민성에서 결정하는 네, 이민성에서 결정. 더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요 오전에 넣으면 오후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비자 부분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비자를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합격증이 나오고 학비를 내게 되면은 COE라는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네네. 그게 이제 Confirmation of Enrollment라고 하는데, 네네. 쉽게 말하면 호주 정부에 네. 학생이 이제 등록을 했다, 우리 학교에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증서가 나오고요. 이 COE라는 것이 학생 비자를 받는 가장 핵심 레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에요. 이걸 받으면 그때 저희가 비자 수속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비자를 진행하는 거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서류도 필요하고 또 학생들의 인적 정보가 필요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GTE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내야 되는데요. 이게 학생 비자를 왜 받고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 이후에는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진로를 열어갈 것인가 하는 설명 서류예요. 그래서 일단 학생 비자를 받을 때는 뭐 이민을 생각하고 비자를 신청하지 않아야 됩니다. 않아야 됩니다. 네. 중요한 팩트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간호를 한다고 하는 거는 네네. 대부분 이민을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학생들이 실수로 네. 저 간호학 졸업한 다음에 호주로 이민 갈 호주에서 때는. 이민 갈 겁니다라고 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럼 안 학생이 된다는 자기가 거죠. 스스로 비자를 진행할 네네네. 때 그렇게 되면 바로 비자 거절이 됩니다. 그거는 호주 이민법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학생 비자는 temporary residence, 그러니까 임시 거주용 비자이기 때문에 임시 거주용 비자라고 하는 그 설명의 기준에 나는 영구적으로 머물겠다고 말하면 안 맞기 때문에 거절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경력이 있거나 그런 스토리가 많은 분들은 설명할 게 많아요. 그럼 저희 법무팀에서 그 내용을 학생들과 조율하고 설명하는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자에 들어가기까지 한 저희가 2주 정도의 시간이 좀 소요되고, 어학연수나 짧게 또 고등학교를 바로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주 안에 비자 신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비자 신청에 들어가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그 다음에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코로나 이후기 때문에 이민성에서 비자 프로세싱을 굉장히 빨리 해주고 있어요. 빨리 나간다고요? 네. 저희가 크리스마스 전에 비자를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네네. 근데 크리스마스는 이제 휴가를 많이 가니까 네네. 좀 늦게 나올 거라. 보통 그렇죠. 네. 걱정이- 매년 보면 연말에 하면 늦게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면 한 달 반도 기다리고 이렇게 네네네. 되는데요. 최근에는 뭐 크리스마스에 넣었지만 비자가 1월 초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신체 검사만 학생들이 빨리 받아주시면 비자가 들어간 다음에 신체 검사 받게 되거든요. 신체 검사만 빨리 받아주신다면 한 달 이내에 비자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자가 나오는 게 요즘에 빨리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비자도 나왔고, 사실 비자가 나오기 전에 학교에 대한 퍼미션도 나왔고 하면 뭐 짐 싸서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또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모든 비자가 나온 다음에 비자가 나온 순간부터 언제든지 학생들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자 서류를 보시면 언제부터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를 받은 날부터니까. 그리고 비자가 끝나는 날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호주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또 물품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런 입국에 관련된 조건들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자가 나오면 곧바로 저희가 비자의
진행됐던 모든 서류를 학생들 서류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 않고요. 네네. 그 모든 작성했던 서류를 네.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저희 정착하는 물론 제가 될 텐데 네네. 저희와 이제 연결이 다시 되죠. 연결이 그러니까 돼서. 정착팀이라는 게 각 지역이면 뭐 지역의 지사장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연결이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저희 상담팀이 따로 또 있고, 네네네. 물론 이제 상담하시는 분이 정착을 제가 할 수도 상담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상담에서 뭐 시드니로 오게 되면 직접 정착을 다 진행해 네, 주시는 제가 상담하고 시드니 네, 오는 네. 친구들은 뭐 네. 처음부터 제가 끝까지 하지만 뭐 예를 들면 우리 알렉스 선생님이 상담하시고 네. 시드니 오면 제가 시드니 정착을 그렇게 해주니까. 하죠. 지역에 대한 게 어쩔 수 그렇죠, 없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소개를 받고 네. 그러면 또 저희가 또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네. 그 안내북이 또 있어요. 네네네. 정착 안내북이 있으면 그 정착 안내북도 주고 또 학생들과 또 지배 문제를 어떻게 좀 네네. 해결할 네. 건지 언제쯤 들어오는 게 적기인지 네네네. 상담을 또 해서 정착을 준비해 드리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정착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항공권은 뭐 본인이 끄 네, 거고요. 그렇죠. 네. 도착했었을 때 뭐 지역을 하면 본인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초반에 네, 네. 어디서 지내야 될지, 네, 네. 뭐 핸드폰 어떻게 개통해야 될지 네, 네. 이런 거를 이 호주인맥에서 다 해주시는 건지. 네, 네. 네. 그럼 어떤 식으로 그게 되는지요? 만약에 네, 이제 네. 어떤 유학생 한 친구가 만약에 공항에 도착했다. 네, 그럼 네. 공항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며칠 날 몇 시 비행기로 도착해요라고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지사장님한테 알렸다. 네, 네. 그 이후의 프로세스 또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현지에 있는 지사장님들과는 카톡으로 연결되니까 네네네. 카톡으로 연결이 되면은 네. 저희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네. 입국 날짜가 언제냐. 왜냐면 날짜가 확인이 돼야 그때도 집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국 날짜가 언제인지 가장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데 또 항공권은 또 개인적인 그 선호가 좀 많이 다르세요. 네. 또 직항으로 바로 오는 걸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또는 뭐 경유를 원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그래서 항공권에 대해서도 뭐 저희가 큰 틀에서 안내를 해드리지만 또 워낙 요즘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호주 시드니든 또 뭐 애들레이드든 또는 브리즈번이든 항공권을 구매를 하면 그 도착하는 날짜를 픽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적어도 2주 후에 항공권을 끊는 것이 좋다. 네, 왜냐면 선생님 저 내일 모레 들어갑니다 하면 네. 준비하기 너무 그렇죠. 너무 바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네.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게 집 문제예요. 네네. 집 문제인데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이 달라요. 요즘 집 구하기 되게 힘들죠. 집 구하기 어렵고 네. 또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 좋은 지역일 수 있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호주임의 가장 큰 장점이 보딩하우스를 운영했던 거였어요. 그 부분 이제 좀 있다가 호주 인맥할 때 또 얘기를 그럴까요? 하고 네네.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 했었을 때는 도착하면 이제 지사장님이 네. 그 이후에 있는 집 구하는 문제라든지 네네네. 아니면 그 나머지를 다 하는데 최소 2주 정도 기간을 네네네.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럼 그 2주 기간 동안에 네.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안내가 일단 다 나가고요. 네네. 제일 중요한 건 집인데 현재로서 지금 우리가 뭐 촬영하는 게 지금 1월 네네. 1월 네, 말이잖아요. 네, 1월 말인데 저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옵션은 사실 기숙사예요. 네. 왜냐하면 기숙사가 제일 안전해요. 일단 기숙사로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제가 기숙사를 어떻게 얻는 팁들을 네. 굉장히 알려드리고 네네. 그렇지만 또 기숙사가 맞지 않는 분들에게는 또 네. 다양한 주거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상담을 해서 네. 학생들이 원하는 거, 네. 또 학생의 버짓도 중요하니까 네. 그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형태가 어떤지를 추천을 해드리고 결국의 선택은 유학생 스스로 하지만 그렇죠. 초기에 정착할 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를 다 하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계약을 하고 들어와서 네네. 기숙사 들어가는 날에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네. 네, 그렇게 좀 해드리고 그 외에 뭐 은행 계좌 개설이라든지 핸드폰 개설, 네, 공항에 도착해서 기숙사 또는 임시 숙소로의 이동까지도 저희가 다 도와드리니까 그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 호주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상담을 시작해서 호주에 정착해서 하는 부분까지에 대한 일반적인 사실 근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들은 네네.
그 다른 유학원들도 네네. 비슷한 형태로 사실 그렇죠. 네.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요번 영상 1부에 대한 내용을 마칠 거고요. 자, 2부에서는 그러면 호주인맥에서는 도대체 이 유학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중에 어떤 부분이 좀 특별하게 진행이 되는지, 네. 아까 뭐 말씀하신 보딩하우스도 있었었고요. 아, 잠깐 제가 얘기했던. 네네. 수속팀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네네. 비자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케이스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